많은 분들이 아시는 배우 정준호 씨가 최근 전주국제영화제 기자회견장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준호 씨는 한 기자와의 설전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던진 다소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정준호 씨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화제 지원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신 건지 궁금하다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동료 영화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성명도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건지 궁금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준호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는 영화제 예산은 국가가 세금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전 부처가 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힘들 때는 가족들이 긴축해서 절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준호 씨의 대응이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얻으며 기자의 태도에 오히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발음이 다소 부정확했고 질문의 어조도 상당히 공격적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정준호 씨와 기자의 대화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기자가 너무 무례하다, 질문이 아니라 공격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기자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전문 언론인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정준호 씨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에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는데요. 그의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그의 인격을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논란은 곧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정준호 씨의 발언이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언 내용을 보면 정준호 씨는 단지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문학에도 함께 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이 곧바로 정치적 성향으로 해석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정준호 씨는 영화제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기업 후원과 협찬을 통해 영화제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보다 더 건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당 기자가 정준호 씨에게 작년 영화제 기간 중에 룸살롱에 가셨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건지라는 사생활 관련 질문까지 던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준호 씨는 영화제에 수십 명의 후원자분들이 적은 돈부터 많은 돈을 후원해주고 있다며 후원해 주신 분들이 오셔서 얼굴 좀 보자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나 대접을 해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일과가 없었고 다 끝난 시간에 갔다고 덧붙이며 오해가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공격에도 정준호 씨는 예의를 갖춰 차분하게 대응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준호 씨의 인격과 품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기자의 공격적인 질문 방식과 발언 태도는 전문 언론인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공개 기자회견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일을 끄집어내어 질문한 것은 언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질문은 영화제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을 공적인 자리에서 제기한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식 기자회견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준호 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준호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만난 것은 영화제 후원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만남이 공식 일정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영화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준호 씨의 차분한 대응이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으며 기자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질문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특정 인물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자회견에서의 질문 방식과 언론 윤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더 깊은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준호 씨가 과거 국민의힘 측에 지지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전주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치적 성향 표명이 일부 영화계 인사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날선 질문 역시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특히 영화계가 특정 정치 성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준호 씨의 보수 성향 지지 표명이 일부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자유로운 권리인데요. 이를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영화계 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분야, 특히 문화예술계가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데요. 문화예술은 본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겪는다면 그것은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것입니다. 정준호 씨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그의 역량과 성과는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의 문제일 텐데 이 둘이 뒤섞여 평가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을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특정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정책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언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준호 씨의 차분한 대응에 호감을 표했습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모습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높이 평가받았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기자는 영화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즉각적인 항의와 반발을 요구했지만 정준호 씨는 기업 후원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산이 줄어서 기업 후원과 협찬을 받아 올해도 풍성하게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항의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기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지적하자 정준호 씨는 그것까지 제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영화제 운영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예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접근법의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인데요.
한쪽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와 반대 의사 표명을 중요시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정준호 씨는 후자의 입장에서 영화제 예산이 줄어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러한 접근법은 현실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준호 씨는 예산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국가가 세금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전 부처가 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영화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 상황의 일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힘들 때는 가족들이 긴축해서 절약해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국가 재정을 하나의 가계 경제로 비유하며 전체적인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편 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이 소폭 늘었다는 점을 들어 영화제 예산 감소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준호 씨는 그것까지 제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집행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정준호 씨가 보여준 침착함과 예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그의 모습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공적 자금이 줄어들 때 문화행사는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의 범위와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입니다. 정준호 씨는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영화제를 이끌어가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응은 갈등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는데요. 앞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우리 사회 역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대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결국 문화예술은 다양성이 핵심인 만큼 영화계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자회견 논란은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준호 씨가 보여준 차분한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언론은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는 방식의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자회견에서의 질문 방식과 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하며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더욱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문화가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준호 씨의 사례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차분한 대응이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얻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문화 행사들이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문화 자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